대표님, 코로나 시국인 요즘 양성, 음성 뜻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. 요즘 세대들이 그만큼 문어체에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황인 것 같아요. 인터넷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영어 시간 수업 시간에 나오는데 반은 국어 시간이에요. 영어를 국어로 해석을 해주는데 또 국어를 무슨 말인지 모른대. 또 봤던 게 금일까지 뭐 제출하세요 이랬는데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금일은 오늘입니다.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겁니다.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사흘이죠. 정부가 뭐 사흘 동안 휴가 기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그런 게 달린 거예요. 야, 왜 이게 3일이지 왜 4일이야? 3일이 사흘입니다.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. 지금 문해력 때문에. 그것도 봤다. 이지적이다. 이거는 사실 우리 시대 때는, 나 때는 이거 완전 호식 이벤트거든요. 지적으로 아름답다. 이런 내용인데 딱 듣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. 이지? 나 되게 쉬운 사람 아닌데? 약간 이렇게 하고. 고지식하다.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. 뭐 틀다, 꼰대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뭐 좋아하는 거야. 나 되게 지식이 높은 사람인가? 이렇게 되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. 또 요즘 세대들이 읽기를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 스압주의, 세 줄 요약, 긴글주의 이런 말들도 보이더라고요. 이게 진짜 더 문제예요. 우리 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 말은 뭐냐? 그냥 원천적으로 나는 긴 글을 안 읽겠다 이거잖아요.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. 왜 이렇게 쇼폼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도 쇼폼 내고 있는데 여러분 키작음 싫어하잖아요. 루저라고. 롱폼 보세요. 롱폼. 롱다리 될 수 있게. 진짜. 문해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이 한글 전용 세대가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한자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어차피 문제제기 된 게 막 엄청 고기하고 종기와는 서로 막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. 좀 소통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쌓이는데, 물론 이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중국 문화권에 있으니까 한자를 가져오면 물론 더 이해가 넓어져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기본이 됐을 때 얘기죠. 뭐 굳이 한자까지 막 공부를 해서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? 이건 아니죠.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. 10명 중 7명이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자기주도형 학습 얘기했거든요. 실제로 자기주도형 학습은 되게 좋아요. 해보면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발전해야 학문도 발전하니까. 근데 여기서 보면 10명 중 7명은 아예 선제적으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없잖아요. 아니 또 자기주도형 학습 하세요.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이런 또 괴리는 영원히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편에서는 요즘 세대의 어휘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부 어휘에 관심이 많은 식자층의 지적이 과대대표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?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. 근데 지금 이게 과대포장됐는지 과소포장됐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. 하고 말하면 좀 대화도 안 되고 사회 갈등 생기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정책도 아무것도 안 먹혀가는데 지금 뭐 이게 과대포장되는 게 크게 중요한 내용입니까? 이것도 결국 뭐냐면 괜히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국어 공부하면 되는데,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열심히 국어 공부하면 돼요. 그거 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한글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충 알거든. 그러니까 막 더 지적인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. 접근하고 싶지도 않고.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세요. 간단합니다. 좀만 공부하면 돼요.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. 김영하 작가님이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요즘은 대박, 어쩔TV, 극혐 이렇게 한 단어만으로 간편하게 리액션을 하곤 하잖아요. 진짜 작가님답게 너무 저도 100% 동의합니다. 어떤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 이건 내 선택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언어, 그 다음에 그 사고 체계가 결국 다시 나를 만들거든요.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습관이 곧 나를 만든다. 이거하고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표현들을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.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 좋아요. 뭐가 좋냐면 어떤 문장을 대박 이렇게 합초적으로 표현하는 거야. 이게 뭐냐면 좋은 재료를 쭉 모았다가 좋은 빵을 딱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겉모습만 똑같지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. 변호사들이 이제 성장할 때 보통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지 아세요? 처음에 이제 소장을 쓰려고 하면 사실 한 문장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백지에서
이 우리 의뢰인을 위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. 막 10장, 20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. 이 능력이 키워진 상태에서 더 적확한 단어로 더 명료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게 배워야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소장을 보면 굉장히 내 상황을 법률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나오거든요. 근데 아예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되게 공허해져요. 뭔가 문장은 막 대법원 문장이랑 비슷한데 이건 이때 쓰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베이스 없이 이것만 계속하면 내 사고는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.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글거린다. 나는 사실 이 모든 근원은 이 오글거린다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미래의 꿈을 꾸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막 사랑을 할 때도 막 절절하거든요. 네 눈물이 막 내 가슴에 호수를 막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.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막 표현하면 오글거린다. 뭐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오글거린다는 단어 자체가 이런 모든 사상의 흐름들을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. 진짜 오글거린다는 단어 킹받는 것 같아요. 대표님께서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독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실제로 꼭 책 독서는 안 해도 뭐 SNS로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독서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꼭 방법이 물리적인 책 독서에만 있느냐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자타공인 저는 되게 문해력도 높고 표현도 되게 풍부하게 하는 편입니다. 하지만 저도 책 안 읽었거든요. 오, 네. 책을 안 본 이유가 다른 사람 다 책 볼 때 약간 저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어요.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PMP라고 혹시 알아요? 네. 안다고요? 저 세대까지는 PMP가 또 굉장히 그래요? 네, 야자 시간에 몰래 인서 보고 그런 용어로 팬딩 보고 막. 꼭 물리적인 책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이거를 독서하면서 책을 읽듯이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. 괜히 뭐 독서하라고 시키더라, 옛날 방식인데 뭐 과대포장 됐다더라, 막 이런 자꾸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공부도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셔야 소통도 되고 갈등도 줄어들고 문제도 안 생기고 결론은 간단합니다. 공부하세요.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.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. 수학 공부까지 하면 더 좋아요. 아주 훌륭합니다. 그래서 국어 수학이 보통